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밥을 먹고 누군가와 말을 나누고 일을 하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무언가를 했고 저녁이 되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먹을 것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선뜻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겸손해서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행복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행복은 언제나 나중에 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결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목표를 이루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잘 되면 행복하고 이루면 행복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평가할 때도 늘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더 나아져야 하지 않는가?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지 않은가? 학생일 때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승진을 하면 집을 마련하면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도 행복은 항상 지금보다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마치 지평선처럼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사는 느낌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 살아는 있는데 사는 느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기까지 하루는 분명히 흘러갑니다. 시계는 똑같이 돌아가고 해는 뜨고 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퇴근 후를 생각하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냈지만 막상 돌이켜보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흐릿합니다. 하루가 그저 빠르게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만 남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서라기보다 행복을 느낄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의 의미. 혹시 여러분도 하루를 마치며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복잡한 물음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일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요?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 속에서 불안과 조급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무언가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초조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질문을 잘못 던지고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 평가와 판단의 언어입니다. 합격과 불합격,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시험 같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삶은 시험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고 점수가 매겨지고 등수가 정해지는 경쟁이 아닙니다. 삶은 그저 매 순간 펼쳐지는 경험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하기.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성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경험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미래에 두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서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나중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삶을 유보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질문을 바꿔볼 수는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대신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을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행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가능한 어떤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현재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불행한 사건이 아니다. 행복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 큰 실패, 상실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계속 바쁜 상태, 그 습관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늘 어딘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내면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처리하고 계산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입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이것이 이상한 상태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은 항상 다음에가 있다. 우리는 늘 다음을 생각합니다. 다음 일정, 다음 걱정, 다음 해야 할 일.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이미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생각하고 회의를 하면서 오후의 마감을 걱정하고 일을 마치면서 내일의 할 일을 정리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생각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다음 날을 계획합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늘 조금 앞서 있습니다. 현재를 발판 삼아 미래로 뛰어오르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그저 다음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 가는 중입니다.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삶은 끝없는 이동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여행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경을 보지 못하고 길 위의 경험을 음미하지 못합니다. 그저 빨리 다음 장소에 도착하는 것만이 목표가 됩니다. 현재를 사는 능력이 약해지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현재를 사는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퇴화하듯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능력이 무뎌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기보다 생각을 씹습니다. 음식의 온도, 질감, 향을 느끼는 대신 오후에 준비가 됐는지, 저녁에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주말에 뭘 할지를 생각합니다. 입안에 음식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표정을 보기보다 말의 의미만 계산합니다. 상대방의 눈빛, 목소리의 떨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대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하는지만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봐도 구름의 모양이나 빛의 색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날씨가 어떤지, 우산을 가져와야 했는지만 판단합니다. 음악을 들어도 선율에 귀 기울이기보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어도 문장을 음미하기보다 빨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행복은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행복은 대단한 사건에서 오기보다 바로 이런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이 손에 닿는 느낌, 좋아하는 음식의 첫 입의 맛,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웃음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바람, 퇴근길에 우연히 듣게 된 좋은 노래.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의 질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거의 지나쳐 버립니다. 그것들이 너무 작고 사소해 보여서 주목할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주의는 항상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것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큰 성취, 특별한 경험, 인생의 전환점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큰 순간이 왔을 때도 우리는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행복을 기다리면서 정작 매일 찾아오는 작은 행복들은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행복하지 않은 진짜 이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삶이 나빠서가 아니라 삶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삶은 괜찮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저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다음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서 계속 휴대폰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비교가 들어오고 후회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옵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은 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속삭입니다. 후회는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쯤은 더 나았을 텐데라고 말합니다. 불안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무언가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 지나간 과거,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마음은 현재를 떠나 끊임없이 다른 시공간을 배회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잃은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편함을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잃은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감각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안경을 머리에 올려놓고 안경이 어디 갔지? 라고 찾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큰 성취를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시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미래에서 현재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 하나의 습관이라면 다시 현재를 느끼는 것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을 밖에서 찾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고 계속 쫓아가고 계속 다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는 동안 행복은 우리가 지나쳐온 모든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춰 서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볼 것인지.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행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말의 양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죠. 더 바랄 처지는 아니죠. 남들보다 나은 편이에요.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건강이 있고 안전이 있고 오늘 먹을 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조금씩 다치기도 합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더 바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이 정도로 만족하라는 강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불만이 있어도 불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하겠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체념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감사가 아닙니다. 행복은 조건의 총합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플러스 10점, 건강하면 플러스 10점, 좋은 관계가 있으면 플러스 10점. 이렇게 더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조건의 총합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의 목록이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불행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집에 살면서도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작은 방에 살면서도 하루하루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아침이 두려운 사람이 있고 불안정한 일을 하면서도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있습니다.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안에서의 시간을 즐기지 못하면 그저 값비싼 공간일 뿐입니다.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면 그저 영양분의 섭취일 뿐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그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뿐입니다. 같은 하루 다른 경험.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그 하루를 버텼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잠드는 똑같은 하루.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의 하루는 거의 같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비슷한 일을 하고 유사한 루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하루를 오늘도 간신히 버텼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힘들었고 하루 종일 시계만 보면서 언제 끝날까 기다렸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만 느낍니다. 하루는 견뎌야 할 무게였고 삶은 끝없는 인내였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같은 하루를 오늘도 하루를 살았네라고 말합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고 출근길 음악을 들으며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눈 웃음을 기억하고 저녁에 먹은 따뜻한 국의 맛을 떠올립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루의 일부였을 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삶의 조건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극적으로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 하루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일할 때는 퇴근을 생각하고 월요일에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평일에는 주말을 꿈꿉니다. 현재는 그저 통과해야 할 시간이고 진짜 삶은 항상 조금 뒤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힘들어도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커피의 향을 맡고 바람을 느끼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의 진짜 의미.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항상 웃는 삶, 문제가 없는 삶,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항상 웃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삶입니다. 기쁠 때 기쁜 줄 알고 슬플 때 슬픈 줄 아는 삶. 화가 날 때 화를 인정하고 외로울 때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삶.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느끼고 평온할 때 그 평온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삶. 좋은 감정만 느끼려고 애쓰지 않고 모든 감정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삶. 우리는 종종 슬픔을 느끼는 자신을 실패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일까라고 자책합니다. 슬픔, 불안, 외로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약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슬픔이라도 느끼는 것이 더 삶에 가깝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프지 않고 모든 것이 그저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감정이 흐르는 삶. 행복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흐를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듯이 감정도 흘러야 합니다. 기쁨이 왔다가 가고 슬픔이 왔다가 가고 분노가 왔다가 가고 평온이 왔다가 갑니다. 이것이 건강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막으려고 합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고 바쁘게 움직이고 불안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외로움을 잊으려고 SNS를 들여다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재빨리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은 흐르지 못하고 마음 어딘가에 쌓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층층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이 올 때는 슬퍼하고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기쁠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감정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숴서는 안 되고 슬프다고 해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것. 감정을 경험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가짐이 아닌 경험.
결국 행복한 삶은 무엇을 가지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경험하는가로 결정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의미 있게 경험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삶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더 크게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진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느낄 때 찾아옵니다.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감사가. 행복한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삶,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삶,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찾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일만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마무리하면, 시험만 끝나면, 이사만 하면, 이 시기만 넘기면, 그때가 되면 여유가 생길 거라고, 편안해질 거라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행복은 항상 저 앞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조금 후가 되어도 그 일이 끝나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깐 안도감이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다음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것만 끝나면, 다음 달만 되면, 내년만 되면,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항상 무언가를 기다리고 항상 다음을 바라보고 항상 지금이 아닌 나중을 꿈꿉니다. 그리고 어느새 인생의 많은 시간이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행복을 목적지로 만드는 순간, 행복을 하나의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마치 지도 위에 한 지점처럼 거기에 도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집을 사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삶을 여행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그 여행의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열심히 달립니다. 때로는 쉬지 않고 때로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오직 그 목적지만 바라보며 달립니다. 하지만 목적지는 도착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승진을 했지만 곧 다음 승진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을 샀지만 더 좋은 동네, 더 넓은 평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결혼을 했지만 완벽한 관계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아이가 생겼지만 육아의 힘겨움이 시작됩니다. 은퇴를 했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착했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는 이미 다음 목적지를 찾고 있습니다. 행복은 마치 신기루처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목적지를 만들고 또 미루고 또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사이클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목적지를 향해 달리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합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행복을 목적지로 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행복한 삶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북쪽으로 간다고 해서 북쪽이라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쪽은 방향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를 더 소진시키는 쪽인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를 살리는 쪽인지.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저녁 당신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친구가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러 가는 것이 나를 소진시킬까요? 아니면 살릴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관계에 따라, 당신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의 질문.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만 던져보아도 삶의 결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과 그냥 출근 준비를 하는 것. 점심시간에 책상에서 급하게 먹는 것과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며 먹는 것.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것과 10분이라도 산책하는 것. 잠들기 전 SNS를 보는 것과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단 1분도 안 걸리지만 몸을 깨우고 하루를 의식적으로 시작하게 만듭니다. 바깥 바람을 쐬는 것은 10분이지만 갇혀있던 마음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짧은 산책은 20분이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하루를 부드럽게 마무리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당장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에서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매일 급하게 먹고 움직이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들도 당장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나를 살리는 방향에서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은 선택의 힘. 행복은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상적인 파트너를 만나거나 꿈의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삶이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 태도,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경험하는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 아주 사소한 태도에서부터 말입니다. 오늘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또 월요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단어 몇 개의 차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빨리 먹고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대신 첫 한 입만이라도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30초의 차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게 됩니다.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바쁜데라고 지나치는 대신 괜찮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2초면 되는 질문이지만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퇴근길에 오늘도 피곤하다라고만 생각하는 대신 그래도 이 일은 잘했네라고 하나를 찾아봅니다. 생각 하나의 차이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방향을 바꾸는 연습.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만 걸어왔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나 지금 또 미래만 생각하고 있네. 잠깐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 아, 나 또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네.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보자. 아, 나 또 나를 비난하고 있네.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보자. 이렇게 자신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성공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과 한 번도 바꾸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방향이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책을 하는 것,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방향을 만듭니다. 행복은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삶에서 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어제까지 불행했다고 해서 오늘도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년이 힘들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물론 과거의 영향은 있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오래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그래, 좋은 이야기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저녁 산책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할 것인지 둘 다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같은 방향이고 하나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만듭니다. 방향으로서의 행복.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행복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한탄하는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어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행복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행복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도착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었구나.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빛나는 성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고 매일 내가 내딛는 한 걸음입니다. 그 걸음이 나를 살리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다. 행복을 막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또 살이 쪘네라고 한숨을 쉽니다. 출근길에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라고 자책합니다. 회의 시간에 실수를 하면 역시 난 안 돼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우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라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가혹합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게을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아직도 이 수준이면, 다른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이 말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더 발전하기 위해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자극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엄격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난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에너지를 빼앗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채찍을 맞으면 잠깐은 달릴 수 있지만 계속 맞으면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 채찍을 휘두르면서 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 우리가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이가 같은 친구는 벌써 결혼했는데 나는 아직 연애도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한 동기는 승진했는데 나는 제자리입니다. SNS에서 본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주말에 집에서 쉬기만 합니다. 유튜브에서 본 또래는 자기 사업으로 성공했는데 나는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는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모습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만 보고 그 뒤에 실패와 노력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항상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항상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비교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이루어도 충분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합리화와 인정의 차이. 행복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자기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면 발전하지 않는 거 아닌가? 자신에게 관대하면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합리화와 인정은 다릅니다. 합리화는 이 정도면 됐어, 더 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고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내 팔자가 이래, 세상이 불공평해라고 말하며 현실을 정당화합니다. 인정은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성장의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현실을 왜곡하지만 인정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합리화는 변화를 막지만 인정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기에. 잘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는 되어야 나를 인정할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는 당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높은 목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아직 부족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정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면 인정할 게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인정할 만해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쉽지 않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일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도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이미 삶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노력하고 있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눈.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무엇을 걱정했나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나요? 무엇을 이루고 싶어 했나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걱정들 중 일부는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루고 싶었던 것들 중 일부는 이루었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뎌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걱정이 생겼고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살아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다정해집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라고 웃을 수도 있고 그래도 잘 견뎠네라고 대견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나에게는 그렇게 가혹한 걸까요? 10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때도 나름 열심히 살았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나에게 받을 인정을 지금 스스로에게 줄 수는 없을까요? 보상이 아니라 권리. 행복은 더 나은 내가 되었을 때 허락되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도 잠시 머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주어지는 월급처럼, 목표를 달성하면 얻는 상처럼 여깁니다. 이만큼 했으니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직 부족하니 행복하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일정 점수를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못했어도, 부족해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을 보상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아직 자격이 없어라고 스스로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잠시 쉬려고 해도 아직 할 일이 많은데라고 자신을 다그칩니다. 행복은 목표를 이룬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금도, 부족한 지금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지금도. 인정하는 연습.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비난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잘한 것 하나를 찾아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회의에서 의견을 말했어. 친구에게 연락했어. 저녁을 직접 해먹었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했어. 잘했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칭찬을 건네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다르게 말해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대신 실수했네.
다음에는 조심해야겠어라고. 역시 난 안 돼 대신 이번엔 안 됐지만 다시 해볼 수 있어라고. 거울을 볼 때도 비난하지 않고 인정해 봅니다. 또 살쪘네 대신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네. 주름이 늘었네 대신 많은 시간을 살아온 흔적이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자기 위안 같고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까요? 나 오늘 회의에서 실수했어. 정말 바보 같았어. 당신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게 넌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너 정말 못났어. 대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너무 자책하지 마.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친구에게 하지 않을 가혹한 말을 할까요? 왜 자신에게만은 그렇게 잔인할까요? 자신에게도 친구처럼 대해 보십시오. 실수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위로하고, 부족할 때 무시하는 대신 격려하고, 힘들 때 몰아세우는 대신 다독여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갈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그 친구에게 조금 더 다정할 수는 없을까요? 인정이 만드는 변화.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비난할 때는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난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 시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자신을 인정할 때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장할 수 있어. 실수했지만 배울 수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자기 비난은 변화를 막지만 자기 인정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비로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기 있어. 완벽하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갈 거야. 용기가 필요한 이유.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지라고, 더 성장하라고, 더 완벽해지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면 발전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나는 지금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까봐, 포기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나는 나로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세상의 목소리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강함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완벽하지 않은 나, 부족한 나, 실수하는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인정에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힘.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럴까? 언제쯤 나아질까?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부족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이미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우리는 불행한 이유들만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질문이 답을 결정합니다. 부족함을 찾는 질문은 부족함을 발견하게 만들고 문제를 찾는 질문은 문제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우리가 보는 세상을 결정합니다. 질문을 바꾸는 것부터. 이제 질문을 하나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대신 나는 언제 가장 나다운가? 이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게 만듭니다. 언제 가장 나다운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자신이 편안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혼자 음악을 들을 때, 친구와 수다를 떨 때, 책을 읽을 때, 산책을 할 때, 요리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특별하지 않지만 자신답게 느껴졌던 순간들. 그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았고 남과 비교하지 않았고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나다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대신 무엇을 할 때 숨이 편해지는가? 이 질문도 시선을 바꿉니다.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위안을 찾게 합니다. 숨이 편해진다는 것은 긴장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있을 때 숨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편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일 때, 어떤 사람은 조용히 생각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나만의 질문. 행복한 삶이란 정답을 찾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질문을 조금씩 바꿔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의 공식을 찾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정답을 원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유튜브를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답을 내 삶에도 적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보편적인 공식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나에게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것이 행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에너지를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답이 아니라 나만의 질문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고 물어봅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대신 나는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가라고 물어봅니다. 언제쯤 행복해질까 대신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도 바뀝니다. 그리고 답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작은 질문들의 힘. 큰 질문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질문들도 삶을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대신 오늘은 뭘 하고 싶지라고 물어봅니다. 해야 할 일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도 분명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점심시간에 뭐가 빠르지 대신 뭐가 먹고 싶지라고 물어봅니다. 늘 효율만 생각하다 보면 삶에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5분 더 걸려도 조금 비싸도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도 자신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지라고 물어봅니다. 전자는 피해자의 질문이고 후자는 주체의 질문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질문이 다르면 대처 방식이 달라집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대신 오늘은 뭘 했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찾아봅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 시간에 일어났어. 오늘은 동료에게 친절했어. 오늘은 물을 많이 마셨어. 잠들기 전 내일은 또 뭘 해야 하지 대신 오늘 감사한 것은 뭐였지라고 물어봅니다. 감사는 찾으려고 하면 보입니다. 따뜻한 침대, 맛있었던 한 끼, 들었던 좋은 음악, 창밖의 풍경, 누군가의 미소. 질문이 만드는 습관.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아, 나 또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네.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교정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부정적인 질문이 떠오를 때 자동으로 잠깐 다르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긍정적인 질문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좋은 면만 보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현실을 보는 방법입니다. 왜 안 될까라고만 물으면 안 되는 이유만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물으면 가능성도 보입니다. 둘 다 현실의 일부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은 양쪽을 다 보는 것입니다. 문제도 보되 해결책도 보고 부족함도 보되 가능성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질문을 다양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질문. 오늘 하루를 아주 짧게 돌아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상적이지 않았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실수가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내지 못했어도 큰 성취가 없었어도 평범한 하루였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날이 특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하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머물렀던 순간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올 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점심을 먹을 때,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퇴근길에 바람을 느낄 때, 집에 도착했을 때, 저녁을 먹을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 중에서 당신이 잠깐이라도 괜찮네, 좋다, 편하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닙니다.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은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 마음이 잠시 머무를 수 있었던 순간들입니다. 머무는 연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은 이미 있습니다. 매일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너무 미래만 보느라 놓치고 있습니다. 머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 정말로 그 맛을 느끼는 것, 걸을 때 정말로 걷는 것을 느끼는 것, 사람을 만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보는 것. 처음에는 몇 초밖에 안 됩니다. 커피를 마시다가도 금방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 또 딴 생각하고 있었네.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자. 그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몇 초가 몇 분이 되고 가끔이 자주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었구나. 질문은 계속된다. 행복한 삶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평생 계속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알아갑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답은 변할 수 있습니다. 20대의 답과 40대의 답이 다를 수 있고 작년의 답과 올해의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계속 변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배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왜 어려운지, 어떻게 가능한지.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관점, 하나의 제안일 뿐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질문은 당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이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이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 자신에게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느껴보는 계기.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당신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당신의 삶이 조금씩 당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